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그냥 아마추어로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진 비평이 잘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시고, 대체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평은 원래 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문학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로는 소설, 수필, 비평, 시, 희곡 뭐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평을 수필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평론은 대부분 그냥 별도의 장르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평론, 논평, 비평 다 같은 말이라 보고, 이는 뭐 각 사회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뭐 예술작품, 사회현상, 뭐 여러 가지 상품도 그렇고요. 전혀 제한이 없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독 사진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근데 제가 살고 있어가지고 조금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상품에 대한 평론도 자유롭지 못하죠. 상품에 대한 평론을 잘못하면 저처럼 막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신상을 털리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논쟁을 하다가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인터넷 논쟁하지 않고, 또 댓글을 삭제하더라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 가끔 이렇게 덜컥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모니터링 당하는 경우인데, 제가 예전에 상품에 대한 논평을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나 가족이 신상이 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논쟁하는 걸 금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삭제를 당한 경우는 댓글이 모니터링 당한 경우고, 꼭 모니터링이 아니더라도 제가 핸드폰으로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느려요. 키보드는 빠른데 핸드폰으로 이제 몰래 카톡 보내는 척 하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삭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상품에 대한 평론도 그러할진데 사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저 같은 직장인 아마추어가 사진에 대해서, 뭐 예술에 대해서, 뭐 작품이 뭐니, 소재가 뭐니, 주제가 뭐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보나마나 제가 찍었던 사진 같은 거 어디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야, 이렇게 뭐 저급한 사진을 찍으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 뭐 비평을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게 뻔합니다. 거의 그건 100%예요, 100%. 그 굉장히 흔한 말 있잖아요. 사진가는 사진으로만 말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소위 그 영화 평론하는 사람한테 네 영화 잘 만드니? 영화 잘 만들어 라고 따지지 않고요. 소설을 평론하는 사람에게 너 소설 잘 쓰냐?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진은 좀 평론하려고 하면은 너 사진 잘 찍냐? 이런 소리를 듣기 마련인데요. 이게 비평이 별도의 장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평은 사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학이에요. 물론 소설가가 소설 평론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 감독이 영화 평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소설가만 소설 평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 감독만 영화 평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 평론하는 게 직업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화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진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진을 잘 찍는 어떤 전문 사진 작가만 사진을 논평할 수 있는, 사진을 비평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진을 평론하면은 그 평론하는 화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평론을 당하는 대상, 그 작품을 공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일전에 어떤 유명하신 유튜버 한 분이 특정 브랜드를 평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라이카. 근데 그 평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평론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댓글이 조금 그랬고,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악플이 달리고 있어요. 어제도 달렸어요. 2개나. 3개 달렸어요. 3개. 그 라이카 유저들이 유독 스트릿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스트릿 포토 자체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삭제가 됐지만, 뭐 보시는 것 같은 댓글이 달리긴 했어요. 제가 읽어보자면은, 요즘은 스트릿 포토도 작가라고 불리더라고요. 외국에서 길 걷다가 그냥 찍은 사진, 유럽 여행 가서 예쁜 풍경 찍은 사진, 이런 취미용 사진도 작품이라고, 작가라고 소개해주는 유튜버도 생기고,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누구나 아무거나 찍어도 사진 작가인 세상,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척하는 세상이 되었죠. 일단 이 댓글은 첫 번째로 평론을 하는 사람도 폄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론을 당하는 작품과 그 작가도 폄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저는 이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튜버들 맨날 장비 얘기만 하고 사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폄하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아마추어 작가들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사진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작권 이용 허락도 정말 어렵게 받아가지고 사진 비평을 이어나가는 유튜버들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채널 중에 이런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채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토트리이고요. 또 하나는 브리스냅입니다.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사진 평론을 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 논평하는 유튜버 채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권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권위. 우리 사회는 권위를 필요로 해요. 사진을 비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권위예요. 우리는 사진 작가라는 명칭에도 권위를 필요로 하고요. 사진 작품이라는 대상에도 권위를 필요로 하고요. 그것을 평론하는 것에도 권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만 마음이 열리는 그러니까 슬픈 현실인데, 같은 사진을 보고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권위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 방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장담해요. 뭐 유튜브에 장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사진 이야기를 해봐야 듣는 게 이렇게 좋은 소리가 없고 욕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셋째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홍희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착한 사진을 버려라 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매우 귀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채널에 대해서 평하기도 조심스럽고 모든 영상을 다 보진 못했지만 가급적 많은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해요. 물론 저는 착한 사진만 찍고 앞으로도 뭐 그럴 예정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공부를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혹시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꼭 방문을 해가지고 구독하셔가지고 영상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누구나 사진 비평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일단 사진 비평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사진 비평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 있으신 분들이 대중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진 비평하는 게 좀 이렇게 흥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대중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탈권위를 논할 수 있겠죠.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사진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직장의 아마추어도 편하게 사진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진 비평을 강요하는 문화를, 어떤 뭐 사진 논평을 우월시하는 문화도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한 것이고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떤 귀족적인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비평이나 논평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모든 대상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장비에만 치중된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그렇다고 장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 장비 얘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원래부터가 장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넌 장비 얘기만 하니까 너는 천한 사람이라고 힐난하는 것은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는 권위가 없는 사람은 사진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선뜻 비평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처럼 그냥 대중들이 마음을 열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그렇게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지만, 글쎄 그 대중들이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요, 대중들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서 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세대는 변하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슬프지만 그 변화는 매우 더디어서 제가 아주 나이를 먹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좋은 계기가 있으면 쉽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